12월 10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FOMC를 하루 앞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오후장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확실히 FOMC를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6,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러셀은 그래도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0.24% 올랐는데, 그래도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효하다는 점들과 오늘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크립토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오면서 러셀주들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했었던 졸트 보고서는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게 지금 4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지표에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은 12월 10일 금리 동결하고 1월 28일, 내년 3월 18일 무려 1분기까지 금리 동결에 이어서 4월 2분기까지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진다. 연말 최종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결국 금리 인하가 많아봤자 2번이란 거잖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은 약간 좀 희석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5월 이후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결국 파월 연준의장은 갈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 선물 올랐고요. 은 선물이 사상 최고치, 역사상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은 같은 경우에는 대체 자산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AI 시대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최근 금, 은, 구리, 오는 구리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원자재 가격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금은 액티브 몇 번 사셨던데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죠. 네, 지금 이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또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이 9억 6천만 달러, 이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이 원이에요. 몰빵을 했습니다. 예, 몰빵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지수가 오랜만에 좀 크게 탄력이 나왔고, 비트마인도 오늘 많이, 비트마인 아니죠, 이더리움도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 비트마인 회장 톰리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이더리움도 오늘 큰 폭의 탄력이 나왔죠. 사실 이런 이 추세를 최근에 보시면은 이 크립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30%가 넘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하락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4년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크게 낙폭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렇게 시장을 좀 선도하는 주주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크립토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했고, 역시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유효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S&P 500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 금융들이 좀 많이 하락했죠. 최근에 JP 모건이 금융들 치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고 오늘도 공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비용 증가의 우려가 나왔죠. 그럼 4%대 좀 하락이 나왔고, 여전히 빅테크 종목들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보합권대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목표가 이번에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옵니다. ADR 지표가, ADR 관련해 가지고 성장을 할 것인지 여기 좀 기대가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반등을 좀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크립토 관련 테마가 올랐지만은 제약바이오는 떨어졌죠. 왜?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오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거는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회도 될 수 있지만은, 변동성 항상 모든 법안이 이런 통과가 될 때, 급진적인 법안이죠. 통과될 때는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시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이런 파트너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 계약해야 되고 비용적인 면이 또 증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다고 좀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코스피 야간 지수는 0.49%대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 이어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FMC 회의 이후에 이제 내일 이제 새벽이죠. 새벽
3시부터 이제 4시까지 FOMC 발표하고 파월 연준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일에는 또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11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이슈가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늘 오늘한 게 아쉬운 게, 트럼프가 엔비디아에 이제 대중국 전용 반도체 H200에 대한 수출을 허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접근 제한하겠다라고 또 검토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자국 내 GPU를 쓰는 기업들에게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전기세를 깎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자국 내 이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H200이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고대역 이 GPU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 어느 정도의 속도를 본인들이 좀 조절하고 싶어 한다, 이런 뭐 유통망을 좀 어느 정도 장악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도 않다. 동상이몽은 뭐냐, AI로 우리가 최고가 될 거야, 요걸 한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그냥 읽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행동주의 펀드 이슈랑 IPO 관련해 가지고. 지금 IPO 시장 좋죠. 그러니까 지금 IPO 시장 같은 경우가 규제가 깎아지다 보니까 더 이제 좀 괜찮은 애들이 상장한다, 역설적으로. 그래 되면 최근 IPO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발틱 은행주에서 전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해운주들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러시아 관련된 제재 이슈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중국의 이제 뭐 반덤핑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좀 이제 해운선을 통해서 이 발틱 운임지수가 이제 뭐 우리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 원자재 실어 나르는 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아쉽습니다. 네, 이 에드 아덴이 기술주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강세론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투자 비중을 초수를 좀 공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기술주 비중 확대 의견 처리하면서 금융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자고 또 이제 그건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뭐 S&P 500의 전망치가 7,700 정도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JP 모건은 지금 이게 3분기 때 이야기 나왔던 건데 추가로 더 하기로 했어요. 네, 더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오면서 좀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영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풍력발전 허가 중단, 이거 풍력발전소 개장 하루 만에 중단시켰는데 이거 너무 이거 위법이야 하면서 또 제동을 걸었죠. 풍력 관련 테마주들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말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예, 뭐가 끝이냐면은 종전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 협상을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놓을 것이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은 러시아는 더 이상 진격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땅 따먹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거기서 그냥 철책 찍고 참호하고 지뢰 깔고 그냥 우리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 너희도 넘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우크라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해내 땅을 다시 탈환할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환율 관련해 가지고 네, 또 김민석 총리랑 이재용 총재랑 또 회동한다고 하는데 환율이 안 잡혀요. 잡을 수가 없어요. 돈을 미국 2배로 풀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잡을 수가 없다. 내년에도 역대 최고의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을 하죠. 거의 국채까지 포함해가지고 천조 정도 이제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뭐 제가 최저시급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최저시급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급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다 올랐어요. 예, 다 올랐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든지 달러 투자라든지 투자를 지금 잘 해야 되는 계속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다. 계속적으로 가난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과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만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잘해야겠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용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 협의 장려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뭐 이제 거의 70년, 60년, 이제 70년 다 돼 가는데 사실 70년이면 이제 남의 나라보다 그냥 이거 남보다 더 먼 사이야, 이제는. 어? 여자친구가 헤어졌잖아요. 그럼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거야. 그냥 헤어졌습니까? 우리가 따기도 맞고 개 털려서 헤어졌는데. 예, 아무튼 왜 근데 다시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뭐 잔이 문자 보내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왜 하는 거야? 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뭐 전체적으로 뉴스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이제 FMCI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페스카로 중요 선정합니다. 뭐 받으신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지표들도 그렇고 오늘 뭐 비트코인 오른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 지표 이 추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